간첩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보다는 북한과 북한의 수령을 더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첩 맞죠. 아하.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빨갱이 교수님도 지금 아직도 간첩이야? 아니 지금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그때는 그럼 아니 내가 연습 한번 해볼 게 있어. 예. 김일성 개새끼 한번 해봐요. 김일성 개새끼! 김일성을 상대로! 전향했네. 맞습니다. 저는 전향했죠. 그러면 지금도 전향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상당수는 다 전향 안 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부의장 이하경, 저거 난민전 그 간첩 테러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김계리 그 변호사가 예, 23명 발표했습니다. 23명 이름을 발표했죠. 예. 야, 근데 그 젊은 변호사가 대단하더라고. 어제 그저께 삭발했다며요. 아, 그래요? 삭발. 정과 2번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14번째 조국, 이건 뭐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국가보안법입니다. 15번째 오기현 민주당 의원 정과 2건 국가보안법 등입니다. 16번째 이현희 민주당 의원 정과 2건인데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17번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정책위의장이죠. 정과 3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징역 3년, 집시법 공익 건조물 방화. 야, 정말 하도 많네요. 18번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정과 2건, 집시 및 화염병 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19번째 송재동 민주당 의원 정과 2건인데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수호동 김건영 민주당 의원, 이 친구 대통령실에서 아주 최고의 문재인 노무현 때 문재인의 핵심이었죠. 이 친구 지금 국가보안법 폭력 기시법 화용병 사용론으로, 그 다음에 21번째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가보안법 22번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뿔고 물든 우리 국가는 반국가 세력에 비해서, 간첩 세력에 비해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좌파 정권이 날 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국회, 국방부, 종교계, 언론계는 더 말할 것 없고 우리 국가의 주요 여권기관에는 북한의 간첩 세력이 안 뻗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며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국가를 위해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으며 총리도 없으며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도 없는 해괴망치가 나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세상 둘러봐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처럼 간첩 세력이 반치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자 우두머리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내란 수괴자 우두머리 국가 파괴자 누굽니까? 이재명이며 민주당이며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들을 이 땅에서 수정해 버려야 합니다. 이 자들이 존재하느라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을 수정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시대에 돈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자유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가 살 수 없고 우리 국가가 살 수 없으며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통일을 할 때 김정은이 정치에서 살지 목궁 뒤쪽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것은요, 오늘의 잔치집이 처음부터 잔치집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달 이 자리는 초상집이었어요. 그러나 그 초상집을 꾸준히 노력해서 오늘의 잔치집으로 바꾸어진 분이 누굽니까? 다시 한 번요, 누구시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잔치집이라서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고 왔어요. 저보고 맨날 글 보고 읽는다 그래서 저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게 능력 더 있어?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규현 부장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두 인간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산불 꺼진 민주당이 나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직 대법관이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고 있는 천대엽이라는 자가 이의 제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천대엽은요, 지난번부터 보면 비적지근하고 음흉한 인상이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헌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투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결과를 예측하면서 반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데가 있으면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12월 7일 첫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나임 왕이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시비 걸렸을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크시니 그들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4대4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야, 기분 좋죠?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광화문 광장 아닙니까,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운동의 성지 아닙니까,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우파운동의 성지 아닙니까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애국운동의 성지 아닙니까 여러분? 광화문에는 광화문 정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신은 애국 정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광화문 정신은 또 희생 정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과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그 존경스러운 광화문 정신으로 지난 주말 대통령의 석발 이끌어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자, 이렇게 외치고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속으로는 4대4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